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7월 28일입니다. 자, 오후가 되면서 리플이 좀 더 내려가면서 918원,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약간의 하락이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게 상승을 하면 크게 조정이 온다. 자,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한 번 크게 상승을 했거나 한 번 크게 하락을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자, 이 움직임 범위만큼의 물량이 굉장히 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도 굉장히 약하다. 자, 그리고 돌파도 굉장히 약하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리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다. 재미없는 시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는요, 리플의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800원 밑으로 하락을 할 거를 900원대에서 막아줄 수 있는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갠슬러 위원장이요, 대다수 토큰은 증권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리플 항소 질문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갠슬러의 머릿속은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항소를 해야 할까? 항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SEC한테 더 불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SEC의 위원들은 항소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적으로 갠슬러 위원장은요, 어디를 가나 이번 리플과의 소송 결과가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넷번 치안 판사가 18일날 이야기를 했죠.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서 양측이 합의를 좀 해라, 합의 날짜를 정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사실상 SEC의 위원들은요, 항소보다는 합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TV에도 인터뷰에서 게리 갠슬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자, 나는 5명의 SEC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 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위원회는 합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하지만 여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을 때는 논의를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어차피 헤드 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사항을 직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강력하게 항소 쪽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스태프들의 힘이 더 셀 거다? 자,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SEC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넷번 판사가 제안한 리플과 SEC의 합의 일정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자, 이 합의 일정이 나오기 전에 SEC와 리플 간에 자, 사전 합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도요, 사실 SEC와 이더리움 간의 소송에서도 그때도 합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통보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사전 합의를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자, 리플과 SEC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만 최근에 항소권으로 지속적으로 좀 SEC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자, 이 합의에 대해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잡겠다, 거의 좀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플도 최근 들어서 SEC에 맞춰서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자, 이것 또한 리플도 합의를 했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SEC 간에
최종적인 거는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대해서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리플을 하루 이틀 단타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멘텀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요. 리플을 지금 몇 프로 먹고 파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리플이 가진 모멘텀에 대해서 뒤에 설명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우리는 상승 전에 자, 준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급등 때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세력들이 한번 털고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상승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털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여기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자,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늘은요, 한 가지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자, 제가 왜 세 가지의 모멘텀 중에서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 한 가지는요, 사실상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 가장 빨리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DXM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EDXM 거래소는요, 월가의 대형 금융 자본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기관이랑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DXM 거래소에는요, 4가지의 코인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까지 딱 4가지의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요, 리플이 추가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은요, 사실 예전에 EDXM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자, SEC가 소송을 거는 바람에 리플이 EDXM에 상장을 못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약식 판결이긴 하더라도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EDXM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EDXM에 상장이 되면 뭐가 좋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리플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리플 쪽으로 흡수가 된다, 들어온다.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리플은요,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마지막으로 상장을 했을 때요,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을 하고 나서 25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리플이 250%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자금 유입이 리플 쪽으로 쏠리게 될 거고요. 리플도 그만큼 엄청난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 여러분들은요, EDXM에 상장을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모멘텀만 가지고도 사실상 충분히 리플에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상승 모멘텀도 몇 개가 더 있긴 한데요.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EDXM 상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사실 뭐 SEC와 합의로 잘 끝난다라고 하면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캐파는요,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리플을 투자를 하면서 다른 코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은요, 개인적으로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급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거의 개인들은요, 매매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고점에서 따라섰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조정이나 하락을 받을 때
개인들은 던지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 던진 물량을 사실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받으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증거를 차트를 보면서 찾는 겁니다. 자, 보통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고요. RSI 지표도 과대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자, 이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급등을 하는 타이밍이고, 자, 그런데 지금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차트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은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 물량이 빠지냐? 세력들의 물량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물량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웨이랄러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고래들이요, 물량을 대량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자, 이 이동 경로를 잡아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자, 이 물량 체크가 됩니다. 자, 시간과 수량, 종목명, 금액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거래소가 있고 지갑이 있죠.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월렛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 리플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래소는요, 매매를 하는 곳이고요. 지갑은요, 보관을 하는 곳인데, 자, 거래소에서 지갑 쪽으로 지속해서 이동을 한다. 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은요, 지갑 쪽에서 거래소로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움직이는, 자, 이런 이동 경로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 거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집이 되는 종목들은요, 얼마 안 있다가 무조건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 리플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 쪽으로 매집 움직임이 보이는 다른 종목들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얼마 안 있다가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여기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종목이 포착이 되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을 새로 들어가시거나 추가 매수, 어느 타이밍에 하실지 좀 헷갈리신 분들은요,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분할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타 종목 추천 및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다른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